식후 백보주, 식후에 백보를 걸어 다니면 불로의자약, 의원의 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후에 백보 걸어라 하는 이유가 식사 후에 위 근육의 운동은 뭐에 의존이 되어 있냐면 전체 혈류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이 도는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져야지만이 위 근육에 들어오는 혈류의 양이 많아집니다. 혈류의 양이 많아야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 점막세포다. 위 점막이 약해지면 방어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염증도 생기고 궤양도 생기고 만성염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그리고 결국에는 암까지. 보호막이 없으면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위장 환자의 내시경을 봤을 때 위 점막이 튼튼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점막이 다 소실돼 버린 사람은 위 점막이 사라지고 밑에 세포층들, 혈관층들 이런 게 계속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의 표면은 점막층, 한 층의 막으로 둘러싸여서 아래층을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대해서 보자고요. 가장 위에 점막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샘 조직이 있어요. 샘 조직은 뭘 만드냐? 점액도 만들고 위산도 만들고 소화액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점막과 샘 조직, 이 두 개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포들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세포는 항상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세포의 생명 주기가 같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는 세포를 만들어내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포 생산 공장이 따로 있어요. 점막 세포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3일 삽니다. 3일. 이거는 되게 단순한 세포예요. 보호 기능밖에 없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세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샘 조직에 있는 세포들, 여기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세포들은 수명이 50에서 200일. 이건 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소모성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점막층이 잘 방어를 해주면 이 중요한 세포들을 오랫동안 써먹고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세포를 새로 생성해내는 것은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여기가 세포 공장입니다. 위로는 점막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자라서 계속 점막을 이쪽으로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우물을 깊이 파는 이 세포들도 계속 아래쪽으로도 생성해냅니다. 샘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중간에 세포 공장이 있어서 바깥으로도 세포를 계속 뿜어내고 있고 안쪽으로도 깊이 세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위가 건강하려면 간단합니다. 이 구조가 튼튼하게 살아있으면 돼요. 위 점막이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으면 되고, 위 점막의 세포가 손상되는 정도보다 생성되는 정도가 많으면 돼요. 위 점막 세포는 약간 소모성입니다. 결국 위산이나 다른 음식에 의해서 이 점막 세포들은 쓸려 나가야 됩니다. 자꾸 탈락돼서 손상이 일어나고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능력, 그리고 조금 더 그나마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위 점막이 많이 없어진 사람은 중간에 이 생성 능력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점막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점막 생성 능력은 점점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비가역적 반응이다. 만성 위염이 걸리면 위축성 위염으로 넘어가고 장상피화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보호막이 없는 세포는 더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세포들이 다 죽어나갔냐? 아니에요. 위 점막도 미미하지만 여전히 기능을 조금은 하고 있고, 이 세포 공장,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샘 조직도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깎여 나간 점막 세포에 자꾸 생각이 꽂혀 있으면 개포스를 먹는다든가 음식을 피한다든가 그 정도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혈류를 강화를 해주고 위쪽에 좋은 피가 많이 들어가게 해주면 어쨌거나 세포 활성이 일어나고 점막 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포의 재료가 되는 혈액, 그리고 이 염증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메말라 있고 건조해 있고 불이 나 있어요. 위 안쪽이. 그래서 자꾸 따갑고 열나고 염증 상태, 불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을 좀 꺼줘야 돼요. 그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한방에서는 지황, 이 시원한 성향이 있는 지황과 그리고 수분 대사를 빠르게 해서 염증 부산물들이 빨리 이동을 해버리게 해주는 복령, 그리고 혈관 내에 좋은 물질들이 빨리 공급이 될 수 있게 당귀, 산삼, 그리고 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들, 그걸 제거해 줄 수 있는 홍화. 이런 조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거나 피가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염증을 좀 진정시켜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과로 어쨌거나 좀 매끄러운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보호해 주려면 유신, 끈적끈적한 물리적 보호 기능이 필요한데 요거는 산약이 아주 잘합니다. 마음 먹다 보면 미끌미끌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게 위에 실제 점액 속에 그 성분이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약을 먹으면 코팅이 됩니다. 산약만 꾸준히 먹었는데 위장병 고쳤다는 사람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점막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화학적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매운 거 드시지 마라. 위점막이 이미 기능을 못하는 분들은 매운 거 들어오면 거의 본세포가 다 손상을 받아요. 이미 방어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매운 게 들어오면 본세포들 공격하기 시작해요. 위 분비세포나 세포 생성 공장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막이 있을 때는 매운 게 이 점막이랑 같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구조를 깨버려요. 세포 구조 자체를. 그래서 매운 거 드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만성 위염 상태에서 위 점막이 없어진 경우에 소화력이 같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 하나는 위 점막 생성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고 하나는 소화력이 느린 것은 위 근육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류순환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와요. 점막도 못 생성해내고 위 근육의 힘도 빠져요. 근데 이게 같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 위 내에 음식물이나 위산이 오래 머물면 머무를수록 위산을 계속 깎아 먹습니다. 물리적으로든 화학적으로든. 그래서 소화가 빨리 돼서 위가 빨리 비는 사람들은 위의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배출지연, 위에 음식이 오래 남아있는 현상, 즉 그냥 밥 먹고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증상이 있건 없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 위점막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안 좋아질 일만 남는다 이거죠. 이걸 옛날 의사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천근방이라는 책을 쓴 손사막이라는 당나라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식후 백보주, 식후에 백보를 걸어 다니면 불로의자약, 의원의 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후에 백보 걸어라 하는 이유가 식사 후에 위 근육의 운동은 뭐에 의존이 되어 있냐면 전체 혈류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이 도는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져야지만이 위 근육에 들어오는 혈류의 양이 많아집니다. 혈류의 양이 많아야지 위 근육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피가 부족하거나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식후에 위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득한 느낌이 오래가. 그게 든든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식후에 가벼워야 돼요. 위 속에 음식이 빨리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모든 시스템이 좋아요. 위 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영양도 파괴가 되고 그때부터는 좋은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식후 바로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과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많이 먹고 막 몸을 점프를 하고 막 그러면 위를 충격을 주겠죠. 근데 적당히 드시고 식후에 움직여주면 훨씬 더 위의 잔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위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위 건강을 위해서 설계한 레시피도 딴 거 없어요. 그냥 피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염증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물리적으로 위 표면을 보호해 주는 거,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피를 만들어내고 피를 흐르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혈류를 계속 개선시키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좋아져서 위쪽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는 분들은 항상 운동이라든가 혈류를 좋게 하는 그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 점막이 딱 3일 생존해 있지만 위 점막이 손상이 되더라도 더 빨리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전보가 드디어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 위전보로 효과를 보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수요가 존재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능성 원료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페인 감초였고 이번에는 유산균 발효 대두분말이라는 원료가 들어갑니다. 같은 위점막 보호 기능성 물질인데 좀 더 자료가 더 많이 축적된 원료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위전보 드시면서 속이 편해졌다라고 하셨던 그 느낌은 그대로 두고 설계는 조금 더 다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